성매매업소 유리방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식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불법 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화재 사고. 그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명한 대피 요령, 이슈엔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신종 성매매업소 유리방. 유리로 만든 방 안에 있는 여성을 선택해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을 손쉽게 모텔로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범행에는 살벌한 흉기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아찔한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이슈인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지난 6월 19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40대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문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유리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매매를 조건으로 모텔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황모 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무소에 단속토록 자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유리방업소.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피의자의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꾸 왜 손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 얘기만 한 10분가량 하고 이제 나갔죠. 듣고서 놀랬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피의자는 바로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을 찾았는데요. 화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듯한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 치밀함에 피해 여성은 아무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약 10분 후 인근 모텔에 도착한 피의자는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망설임 없이 객실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용하기로 한 207호 방으로 피해 여성과 함께 이동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범행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강도로 돌변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식칼과 긴 독끈으로 피해자를 묶고 협박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카운터로 신고해 범행이 실패로 그치자 황급히 모텔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얼마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모텔에서 칼로 위협당했다는 그런 일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유리방에서 만난 남자한테 칼로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옷을 벗기게 됐고 자기가 반항을 하니까 도망을 갔다. 그런 피해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분석해서 피의자의 용의자의 인상 차이를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봤는데요. 피의자가 바삐 도망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모두 확인하며 피의자가 거쳐간 동선을 파악한 결과 인근 역에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 검거를 성공했는데요. 알고 보니 피의자는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특가법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수감 생활을 한 후 2010년 7월 8일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카드 뱉는 도박은 가능한 쉬울 것 같아요. 쉽게 2차를 나갈 수 있다는 또 위협해서 형기를 위협해서 공격해서 한동안 세상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이 같은 강력 범죄들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걸까요? 성매매 여성이 범죄에 이제 취약한 이유는 일단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하고 자기가 범행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여성들. 인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그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이 여성이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폭력을 당해도 되고 나의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사회적인 인권의식이 좀 함께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권의식이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다면 좀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들이 좀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또다시 성매매 여성들을 노리는 흉악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따가운 눈초리를 거두는 것은 물론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800여 명.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화재의 공포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느닷없이 일어나는 화재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재는 낮과 밤 상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10일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자정이 한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스 공급 장치의 폭발이 원인이 돼 1층 세탁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스 누출로 인해서 화염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불이 찜질방 내부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소방력을 집중하여 진압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보통 가스 누출 화재는 대형 폭발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당시 현장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역력했는데요. 다행히 구조대의 발빠른 초기 대응과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로 큰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먼저 최초 불을 발견한 사람은 신속하게 주변을 알려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인명 대피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분하고 신속한 대피로 인해 늦은 밤에 일어난 건물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이용객 50여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3시경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큰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호텔에 투숙 중이던 손님 15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어가지고 투숙객들이 일단 다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일단 인명공색을 옥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객실마다 하면서 화재가 진압되기 이전에 일단 다 인명대피는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 더욱이 다중이용업소인 호텔에서 일어난 이번 화재는 다행히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재 당시 일단 관계자의 초동 초기 신고가 좀 빨랐고 저희도 관내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속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대피법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잘 못 보고 못 피할 것 같아요. 입 막고 코 막고 또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핸드폰 후레쉬 켜고 비상구로 나가면 젖은 손수건이나 이런 걸로 입하고 코를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피하면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불을 향해서 쏘면 돼요. 특히 건물의 내부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 복합 건축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3년간 대형 건물 화재는 통계상 1,59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특별 피난 계단은 재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와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신속한 대피가 불가피한 경우는 피난 안전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기존 50층 이상 대형 복합 건축물에 한 곳 이상 설치였던 기준이 작년 12월 30일부터 30층 이상 건물에 한 곳 이상 설치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택 화재 역시 침착한 대피 요령이 필수인데요. 지난 3일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들어가지 마, 걱정하지 마, 그대로 있어. 어린아이가 창문 밖으로 울먹이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진입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화장실로 대피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의 다급한 상황을 전화로 전해들은 아버지는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몇 년 전에 받은 소방교육을 떠올렸는데요. 두 아이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물수건을 입에 대고 호흡하며 창문을 통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침착한 대피법은 어린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화재 시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을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기 속을 통과할 때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화재 예방 활동이라든가 그다음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숙지하게 되면은 유사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고 없는 재앙, 화재.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기본 대피 방법을 익혀두는 등 스스로 화재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세상 어디에도 화재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